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에스토니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원에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며 안정적인 점유율 우위를 확보한다. 이는 곧 공 소유 시간을 늘리고 상대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안도라는 4-4-2 구조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불리한 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발레스와 가르시아가 활동량으로 버티더라도 에스토니아의 수적 우위 앞에서는 점차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이 경기는 중앙 숫자 싸움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으며 에스토니아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가능성이 높다. 에스토니아는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안도라는 구조적 열세로 인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경기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이번 맞대결은 에스토니아가 전술적 우위를 실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요르단의 공격 자원들이 가진 피지컬과 돌파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다. 알타마리의 인버티드 돌파는 도미니카 수비 라인을 반복적으로 흔들며 알 라이마트의 마무리와 직결될 수 있다. 알 라슈단이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끌어올리면 경기 흐름은 요르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라인 간격 관리가 허술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큰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체력적 격차와 전력의 질적 차이가 동시에 드러나면 도미니카는 수비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전개가 될 것이다. 결국 요르단이 전방과 측면에서 다채로운 패턴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요르단은 알타마리와 알라이마트라는 강력한 공격 자원을 앞세워 도미니카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알라슈단이 중원에서 공격 전환을 뒷받침하면 흐름은 더욱 요르단 쪽으로 기울어진다.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체력 기술 압박 강도에서 모두 열세를 드러내며 후반부의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요르단이 경기 전체를 지배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이 경기는 캐나다가 전방 압박을 통해 웨일즈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웨일즈는 파이브백으로 수비 안정성을 노리지만 빌드업 구간에서 압박을 당하면 탈출구가 부족하다. 캐나다는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페널티 박스로 파고드는 침투 루트를 가지고 있어 단시간에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에우스타키오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쥐고 올루와세이와 아메드가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경우 웨일즈 수비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웨일즈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개 속도가 느려 캐나다 수비를 뚫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결국 경기 전반부터 캐나다가 압박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차를 벌려나가는 그림이 설득력 있다. 웨일즈는 파이브백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버티려 하지만 캐나다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 캐나다는 압박 성공 이후 빠른 전환으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며 올루와세이와 아메드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에우스타키오의 패스 전환까지 더해지면 경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캐나다 쪽으로 흘러간다. 결국 캐나다가 압박과 템포 조절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몰타는 오버핸드와 테마의 연계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공략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적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무봉이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고 빠른 전환 패스를 공급하면 몰타는 짧은 시간 안에 공격의 무게 중심을 상대 박스로 이동시킬 수 있다. 산마리노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환 템포가 늦어지고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특히 후반부에는 체력 저하와 세컨드볼 대처 미흡으로 실점 위험이 커지며 경기 흐름이 단조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몰타가 확실히 우위에 있으며 승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몰타는 오버핸드와 테마의 연계 침투, 무봉의 중원 조율을 앞세워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산마리노는 수비 블록으로 버티려 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고 후반 체력 저하로 결국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결국 몰타가 경기 전체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번 경기는 미국의 전방 압박과 일본의 점유율 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이다. 미국은 아게만과 루나를 활용해 빠르게 전방에서 기회를 창출하려 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압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본은 마치다, 쿠보, 가마다를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수적 우위 속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이 슈팅 기회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고 이 과정에서 일본이 더 많은 찬스를 잡게 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은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수비 집중력이 약화되며 일본이 날카롭게 찔러 넣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일본은 현대 축구의 핵심인 점유율을 무기로 삼아 경기 흐름을 끝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홈 2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지만 전술적으로 점유율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일본은 조직적인 움직임과 수적 우위를 활용해 전후반 내내 경기를 장악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승부는 점유율 전술의 완성도를 증명할 무대가 될 것이며 일본이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멕시코는 하비에르 아길레 감독의 체계적인 전술 아래 점유율과 무브먼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히메네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베가와 모라가 끊임없이 침투하면 한국의 수비 블록은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현지 적응력과 환경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멕시코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원 밸런스 붕괴로 인해 전술적 응집력이 떨어진다. 김민재가 버텨내더라도 나머지 수비진이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면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감독의 전략 운영 능력 차이까지 감안하면 멕시코가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멕시코는 패스 앤드 무브 패턴과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활용하며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김민재가 버티더라도 전술적 응집력 부족으로 수비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이번 맞대결은 멕시코가 전술적 완성도와 감독 역량에서 우위를 보여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